오늘의 영상은 뭐 같은 회사를 때려치우고 배달 전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가 보내는 영상 메시지입니다. 참고로 저는 전업기사는 아니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인생의 기로에 서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총 15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심심해서 하게 됐어요. 직업이 영업직이다 보니까 한 주는 월수금, 한 주는 화목 이렇게 출근을 하다 보니까 남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료한 거야.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알바는 이제 배달 알바밖에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차를 타고 했죠. 근데 피자 배달 가면 그날 피자 시켜 먹고, 치킨 배달 가면 그날 치킨 시켜 먹고, 제가요 못 참겠어요. 차 안에 치킨 피자 냄새가 막 나는데 난 그걸 못 참겠더라고. 진짜 조금만 엇나갔으면 뜯어서 먹을 뻔했습니다. 거기다가 차도 새 차다 보니 배달 알바로 키로수를 늘리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오토바이를 구입을 했죠. 후회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할걸, 가만히 있을걸, 나대지 말걸. 그래도 그 번 돈으로 이거저거 사고 치킨 먹고 피자 먹고 뭐 공짜로 쓰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공짜 느낌은 안 났을걸. UHR 125입니다. 뭐 일명 유해찰이라고 하죠. 제 생각에는 배달용 3대장이 있다면 피돌이 MX, 유해찰 이렇게 3개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말고요. 올 초에 신차로 구입을 했고요. 배달통, 윈드스크린 뭐 이것저것 해서 4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재 11개월 정도 운행을 했는데 26,000km 정도 탔고요. 다들 말썽인 구동계 문제는 이제 아직까지는 짱짱합니다. 여러 군데 센터에 다녀갖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해찰이 피돌이를 한번 잡아보려고 아주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부품들을 정말 이제 내구성 강한 걸로 조립을 해놨고, 눈에 보이는 걸로만 보면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 다른 바이크들보다 한 1.5배는 두꺼워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연비 한 40km 정도 나옵니다. 제품 사양에는 뭐 거의 50km였는데 그 정도는 뭐 발로 밀고 가야 나올 듯? 그럼 피돌이랑 가격도 비슷하고 디자인도 비슷한데 차라리 검증된 피돌이 사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네 그래요. 부품 수급 면에서도 피돌이가 월등하죠. 그런데 제가 유해차를 산 이유는 그냥 피돌이는 너무 많아서, 피돌이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개인적 차이인데, 첫 번째로는 승차감이 나는 피돌이보단 낫더라. 두 번째는 피돌이보다는 조금 더 조용하더라. 뭐 한 요정도. 제가 원래 전자제품은 무조건 새걸로 사자는 주의라서 신차로 구입을 했고요. 혹시나 이제 중고로 바이크를 구매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최소 3만 km 이하의 바이크를 추천드립니다. 이 바이크라는 놈이 말이죠, 배달하기에는 이제 아무리 관리를 잘해줘도 내구성이라는 게 애초에 약골이에요. 똥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무조건 신차를 추천을 드려요. 다만 싼 거는 사지 마세요. 가끔 200~300만원대 제품들이 있는데 그거 못 씁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가다가 그냥 섭니다. 그리고 투자를 조금 더해서 상위 기체인 300cc 이상의 포르자나 액맥으로 가고 싶다? 진짜 딱 배달만 할 거면 비추, 여행도 가고 장거리도 갈 거면 추천. 배달로만 하기에는 가성비가 너무 개똥이에요. 똥이야 똥. 왜냐, 가격도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죠. 면허 따야 되죠. 부품비 더럽게 비싸죠. 연비는 그냥 자동차야. 그리고 요즘 같은 차 많은 세상에서 어디 빨리 달릴 데도 없어요. 그러므로 배달만 하실 거면 그냥 125cc 타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그냥 125 타요. 알았죠? 그럼 전기 오토바이는 어떠냐? 얘는 좋긴 좋죠. 오일 안 갈아도 되고 주유비 아낄 수 있고 아주 좋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전기 오토바이든 전기차든 시기상조예요. 한 15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기 쪽 잔고장이 너무 많아요. 그냥 고치는 게 일이야. 또 일반 센터는 잘 고치지도 못하고 손도 안 대고, 그리고 광고 보면 한 번 충전으로 100km도 가고 150km도 간다는데 그거 내가 발로 밀고 가야 돼. 특히 겨울에 한 60km만 돼도 막 덜덜거리고 안 갈라 그래요.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안 갈라 그런다고. 그래도 부업으로 저녁에 잠깐 하실 거라면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충전 귀찮아. 엔진 오일은 과연 몇 킬로를 타고 갈아야 되냐? 어느 센터에 가면 500에 교환해라. 딴 데 가보면 1000km면 된다. 이건 뭐 다 봉이 김선달이야 뭐야? 이건 말이죠, 제가 보기엔 정답이 없어요.
기체마다 다르고 타는 사람마다 다르고 지역 도로 특성에도 달라요. 성남처럼 죄다 언덕인 동네는 조금 빨리 교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언제 가르라고? 제 단독적인 생각에는 1500에서 2000이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 오일을 자주 교환한다고 더 오래 타는 것도 아니에요. 주변에 보면 말이죠, 그렇게 자주 갈아줬는데도 5만도 못하고 엔진 뻗은 사람 두드러 갑니다. 이 말의 요점은 결국에는 이제 엔진 자체의 내구성이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비도리 하는 거고, 그래서 많이 팔린 거고.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개춥고 남들 술 먹고 파티하는 날 저는 일을 했습니다. 저도 12월 31일은 처음 일을 해본 날인데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날 70건인가 해서 49만 8천원인가를 벌었어요, 하루 동안. 그날 제가 올라포가 돼서 집에 왔다니까요. 근데 매일 전날처럼 화끈화끈하면 회사 그만두지 나도. 근데 그게 아니니까 못 그만둬. 그리고 다음날 친구가 술을 먹자네, 그것도 화끈화끈하게. 그래서 다음날인 1월 1일날 50만원어치 술 사먹었어요. 하하, 화끈화끈하게. 이 배달업계는 말이죠, 다른 업계와 마찬가지로 성수기와 비수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성수 아니에요. 그럼 성수기는 언제일까? 바로 엄마들이 열받고 스트레스 받는 기간이 성수기예요. 가수 김성숙 아니에요. 그게 언제냐? 바로 아이들의 방학입니다. 애들 방학 때만 되면 엄마들은 지쳐요. 특히 겨울방학. 춥다고 어디 나가지도 않아. 그럼 밥 3끼를 꼬박 챙겨줘야 돼요. 그런데 요즘 엄마들 다들 일하잖아요. 3끼를 다 챙겨줄 수가 없어. 아빠가 차려주면 안 되냐고요? 아빠가 차려주는 밥은 먹으면 안 돼. 안 먹는 게 나아. 그렇다 보니 시켜 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엄마들이 지칠 때 성수기가 오는 거예요. 배달 업계의 인플레이션 이해하셨죠? 힘든 점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신체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죠. 일단 엉덩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제가 또 짱구라서 헬멧 오래 쓰면 머리까지 아파요. 그리고 워낙 오토바이라는 게 위험하다 보니까 굳이 해야 하나 싶을 때가 있죠.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불편했는데, 지금은 뭐 아무 생각 없어요. 이거 저거 다 불안해하면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집에는 어떻게 했어요, 불날까봐. 이거는 무조건 겨울이 나아요. 100번 1000번 선택을 해도 겨울이 낫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겨울이 나아요. 추운 거는 옷 껴입고 핫팩 막 끼고 어떻게든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근데 더운 거는 진짜 커버가 안 돼. 뭘 해도 안 돼요. 진짜 죽어요. 안 그래도 덥고 햇빛에 막 살살 타들어가는데 거기다가 앞뒤로 버스라도 있잖아요. 진짜 에어프라이기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요. 그러나 여름에 비 오면 시원하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진짜 더운 날이나 더운 나라는 비가 안 와요. 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진짜 더울 때는 비가 안 온다는 걸. 이걸 역설로 말하면 비가 안 와서 덥다는 걸. 신호를 제끼는 라이더들은 두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진짜 한 푼이라도 더 벌자고 달리는 애들. 얘네는 거의 없어요. 찾기 힘들어. 찾아도 눈물 나. 힘들어요. 돈 때문에. 내버려 둬요 얘는. 그래서 대부분이 두 번째 유형인데, 이 두 번째 유형을 저는 황소라고 불러요. 왜냐? 빨간색만 보면 막 달려들어요, 미친듯이. 빨간불이 가도 되는 색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소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딸배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신호를 제끼면 도대체 얼마나 더 벌기에 목숨 내놓고 타는가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12시간 기준 신호 다 지키고 20만원을 벌었다? 그럼 신호를 다 째면 한 6만원은 더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큰 차이죠. 한 달로 따지면 180만원 차이가 나는 건데 적은 금액은 아니죠. 하지만 요즘엔 신호 체계가 잘 잡혀 있어서 내가 가는 길이 파란불이면 도착지까지 파란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반대로 내가 가는 길이 빨간불이면 도착지까지 쭉 빨간불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호를 째려면 다 째거나 아니면 아예 째지 말란 얘기예요. 반은 째고 반은 안 째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딱지만 끊을 뿐. 하하하, 이거 진짜 아이러니한 문제죠. 안전하라고 만든 신호등인데 그걸 무시하면 더 안전하다?
사실 뭐 사망률로 따지면 80% 이상의 사망사고가 오토바이가 합법적으로 운행할 때 생깁니다.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가만히 있는데 뒤에 와서 받거나 잘 가고 있는데 무지성 유턴 또는 무지성 좌회전 비법으로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교통법규를 잘 지켰는데 뒤진다는 얘기예요. 왜일까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파란불입니다. 사람이고 차고 오토바이고 파란불만 들어오면 자기가 무적인 줄 알아. 내가 파란불이면 양방향에서 잠자는 숲속에 레미콘이 와도 설마 저게 날 치겠어?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아니 그러면 왜 신호위반이 더 안 위험해요? 이것은 말이죠, 신호 위반할 때 사람의 눈은 잠자리가 됩니다. 거기다가 사륜안까지 추가가 돼요. 아주 신호 한번 까보려고 목을 막 요리조리 사방팔방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도로에 아무것도 없을 때 가니까 안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신호 제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파란불을 너무 맹신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불신하시면 안 돼요. 어떡하라는 거요? 위험하죠. 위험해. 이 문제가 정말 최대의 문제예요.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차를 타도 위험하고 버스를 타도 위험하고, 아니 그냥 집 밖에 나오면 위험해요. 하지만 오토바이는 안전장치가 부실하기 때문에 유독 위험하죠. 그렇게 위험한데 왜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많은 장점들이 그 위험한 리스크를 눈가림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 출퇴근이 자유롭다. 일하다가 똥 마려우면 집에 가서 싸고 낮잠도 자고 소주도 한 병 먹고 그렇게 하루를 날리면 돼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했다가 똥 마려우면 다시 집에 오고 다시 한잔하고 낮잠 잘래다가 하루를 또 날리면 됩니다. 두 번째, 개지랄하는 사람이 없어. 그 아무도 나에게 욕도 칭찬도 그 아무 말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회사나 집단에 가면 꼭 연병하는 애들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없어.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망 리스크를 커버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지비용은 주유비 8,000원 정도 넣고 300km 정도 탑니다. 하루에 100km 정도 탄다면 한 달이면 8만원 정도가 소비가 되고, 엔진 오일을 1,500km에 8,000원 주고 교환을 하니까 한 달에 16,000원. 그리고 식비죠. 저도 원래는 조금 아끼자고 집에 가서 먹었는데 집에 가면 그렇게 나오기 싫은 거예요. 소파에 누가 접착제를 발라놨는지 잠깐 누우면 나는 소파, 소파는 나, 나는 소파, 소파는 나, 그렇게 모라일체가 돼버려요. 그럼 또 그냥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사 먹는데 10,000원 정도 쓰죠. 그럼 한 달 유지 비용이 대략 50만원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래도 밖에서 드세요. 집 가서 밥 먹으면 소대예요. 이건 고민하면 안 됩니다. 배달을 하는데 이 보험을 안 들고 기본 보험만 들고 탄다? 이건 황천길보다 더 무서운 인생의 나락이 기다리고 있어요. 요즘 시골 가도 길바닥에 포르쉐 널리고 널렸어요. 얘랑 만약 접촉 사고가 난다? 쟤는 그냥 미러만 부서져도 수백 수천이에요. 그럼 보험 처리가 안 될 텐데 어떡할 거예요? 뭘 어떻게 노예처럼 존나게 일해서 갚아야지. 아니면 뭐 배달한 게 아니고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우긴다? 보험회사가 그렇게 똥멍청이는 아니에요. 누굴 바보로 하러. 그래서 유상운송보험이 의무는 아니지만 의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진짜 10만원 아끼려다가 10만원짜리 인생 되는 수가 있어요. 아셨죠? 고민도 고르실 필요도 없어요. 다 켜놓고 먼저 들어오시는 거 타시면 됩니다. 그냥 어차피 백후요 이놈들 라이더들을 노동자로도 안 봐요. 충성할 필요 없어요 한 곳에. 왜냐면 콜사가 길어지면 지루해요. 그럼 또 일도 없는데 집에 가서 똥이나 쌀까?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주는 거 타세요 그냥. 그리고 이제 각각의 장단점들을 얘기해보자면, 배민의 장점, 콜이 많아요. 끝. 단점, 가격이 일단 김창렬이야. 막 1,000얼마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동선이 진짜 어마무시해요. 아마존이에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막 W, Z, M 막 이렇게 줘요. 그 중에서도 탑 동선이 X. 이 18호마들은 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다음 쿠팡. 장점, 단가 좋아요. 조대도 배민보다는 나아요. 진짜 끝. 단점, 콜이 진짜 없어요. 아니 없어도 너무 없어. 거의 가뭄이에요. 사막에서 나오는 한 줄기의 콩나물 같은 존재랄까? 그리고 요기요, 이거는 뭐 누가 타주기는 하는 건가?
일단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 경험상 얘기를 해보면 12시간 정도 노동을 했을 때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제 기준이에요. 이 중에 주유비, 밥값, 원천징수 제외하면 20만원 벌었을 경우 18만원 정도 남는 것 같아요. 그럼 주 5일을 일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8 곱하기 5 하면 90만원, 거기에 4.345주 곱하면 390만원 정도 나오네요. 현재 최저임금 208만원에 비하면 높은 수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본인이 세후 300 이상 일하면 하던 일을 하시는 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하시라면 전업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백수라면 자전거라도 사서 일해 이시키더라. 할머니도 생자전거 타고 하더라. 힘내, 할 수 있어. 하루 나가기가 힘들지 한 번 나가면 노예 근성이 박혀서 노예처럼 일할 수 있단 말이야 얘들아. 할 수 있어. 제가 요즘 독감이 와서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점 많이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에는 오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대신 구독과 좋아요 해달라고 때 안 쓰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